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제3지대 변수, 총선 판도 흔들다. 이런 제목으로 일면 톱입니다. 제3지대에 있는 신당들이 이번 총선 판도에서 전례 없었던 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공유를 구체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15%, 지난 5일에서 7일, 그러니까 화, 수, 목 3일 동안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5%를 누가 얻었느냐? 내일이 총선이면 어느 비례 대표 정당에 투표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조국 혁신당, 조국 신당 여기에서 15%의 응답률을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정당, 즉 국민의 미래 여기가 압도적인 1등으로 37%, 그 다음에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정당이죠. 더불어연합정당. 여기가 25%, 3위. 그러니까 이 둘 차이가 12%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15%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7, 25, 그 다음에 여기 15. 이런 순서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5,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2,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이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의외로 다른 제3지대 정당 지지를 전부 더한 것보다 높았다. 그러니까 제3지대 이준석 5, 이낙연 2, 녹색정의 2, 이거 다 합하면 9잖아요. 9.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15. 그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 되어 있는데 4.19 총선을 한 달에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의 움직임이 요란하다. 강론은 제각각이지만 총론은 뭐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느냐. 조국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이준석과 이낙연 신당은 멈칫,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조국의 돌풍, 이준석, 이낙연 멈칫. 장소의 정치권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정치 데뷔 효과를 높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별일 없을 것이다. 아마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작년 11월이었죠. 조국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지난 3월 3일 창당을 했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 5일 만에 10%대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자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다들 지금 조국 혁신당에 어떻게 합류할 수 있을지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을 평가하지도 않고 예단하지도 않겠다라고 아주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가하지도 예단하지도 않겠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속사정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일단 뭐 총선 연대를 하자고 말은 하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해야 되는 건지, 지역구 후보를 짬짬이로 서로 안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 캐치프레이즈를 아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해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내 나가야 되는 건지, 둘이 뭐 형제당이라는 말을 선언해야 되는 건지 아주 복잡합니다. 모든 세력의 힘을 합쳐야 하고 이재명 말입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력의 힘을 합쳐야 된다. 조국 혁신당도 그 안에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중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제 이 미래 위성정당 여기에 일단은
진보당, 뭐 새진보연합, 그다음에 시민사회 여기가 포함돼 있지만 조국 혁신당도 그런 범주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도 사실은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힘을 합치겠다는 것인지 그 강론은 일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조국 혁신당이 선전을 하는 것, 이렇게 뜻밖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선전과 돌풍에 대해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른 3지대가 상대적으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지민지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교차 투표 틈새 전략을 편 것이 주요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민지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 이제 이런 말을 내걸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조국은 언제든지 이재명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친문 진영의 어떤 상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국이거든요. 물론 조국 지금 사법 리스크가 당장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으로 있고 그 판결이 나오면 아마 징역 2년형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조국은 바로 깜빵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금배지를 달더라도 당선 무효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국은 그런 사태가 오더라도 아마 감옥 속에서 당대표, 옥중 대표 이 역할을 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래서 2024년부터 2년 동안 감방 생활을 하고 남은 다음에 이제 대선 출마 여부를 엿보려고 할 텐데 뭐 그때부터 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대선의 꿈도 날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의 정치적 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은 가능합니다. 원래 제3지대 이것은 말이죠. 이준석, 이낙연 여기가 먼저 치고 나간 것이죠. 이른바 낙준연대. 예? 이준석, 이낙연, 낙준연대. 이제 여기가 아마 주도권을 쥐고 제3지대를 흔들 것이다. 거기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관측이 많았는데 그런데 두 사람은 불과 열흘 11일 만에 갈라섰고 그 빈틈을 조국 혁신당이 채워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투표 열의가 떨어졌던 비명 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사람인데 이번에 이재명의 독단적인 비명 행사 이 공천 과정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등을 돌려서 민주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 눈에 띈 것이 바로 조국 혁신당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 지역구에서 이재명 때문에 죽겠고 투표하기 싫다고 했던 당원들 중에 조국 혁신당 찍으러 투표장에 간다는 이들이 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 변수 총선 판도 흔들다 이제 이런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가 나온 겁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